안녕하세요. 삶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꿈을 꿉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립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더욱 채우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타인이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똑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인 거죠. 그것은 내가 꿈꾸었던 원하던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는가를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2.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 시작하겠습니다. 고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명. 그러므로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상대 병조를 공격하는 것이다. 원문의 상별벌모 란 전쟁을 할 때 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국의 전략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쌍방이 각각 계산을 하여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바로 그 단계에서 적의 전략을 무력화해버리면 적국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동안 때 일이다. 구순이 고준을 토벌하려 했다. 이에 고준은 휘하 참모 황무문을 구순에게 보냈다. 그런데 구순은 황보문을 보자마자 두말 없이 그냥 목을 베었다. 그러고는 고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참모가 무리하여 내가 목을 쳤다. 투항할 생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버티겠다면 어디 한번 단단히 막아봐라. 편지를 받자 고준은 바로 성문을 열고 투항했다. 휘하 장군들은 영문을 몰라 여쭈었다. 두 나라가 대치할 때는 사신을 해치지 않는 법입니다. 접전을 하기도 전에 사신을 죽이자 고준이 납작 엎드려 투항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구순이 대답했다. 그 황보문은 고준의 참모로서 신복이라네. 고준이 그런 자를 보낸 것은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쪽의 허실을 살펴서 전략을 짜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황보문을 살려 보내면 돌아가서 고준을 위하여 전략을 짤 테고 황보문을 죽이면 고준은 주저앉을 터. 이른바 상별병모라 했으니 최선은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여 무력화하는 것이라네. 구순처럼 적국의 참모를 직접 죽인 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 신중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절충준조의 고사이다. 절충이란 옛날 정거의 일종으로 절충기라 불렀다. 적의 돌격대가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것이 마치 칼을 부러뜨리듯 절단냈다고 하여 그리 불렀다. 한편 준조는 예절을 갖추어 진행하는 공식적인 술자리를 비유하는 말인데 술을 담는 그릇이 준이고 고기를 담는 그릇이 조인 것으로 유래했다. 따라서 절충준조란 정중한 연회석 상에서 담판하여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다. 춘추시대 제나라 안영의 이야기다.
진날의 평공은 제나라를 침략하려 했다. 우선 범소를 보내 허실을 정탐했다. 제나라 경공은 잔치를 열어 범소를 대접했다. 술이 얼큰해지자 범소는 경공에게 요청했다. 공의 술을 저에게 좀 따라주셔도 되겠습니까? 경공이 답했다. 안 될 게 뭐 있소? 이리 오너라. 내 술을 손님께 따라드려라. 범소는 경공의 술을 한 입 털어 넣었다. 하인이 경공과 범소의 잔에 술을 따르려 했다. 안영이 소리쳤다. 잠깐! 경공께는 새 잔으로 바꾸어 드려라. 범소는 언짢아졌다. 술에 취한 척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태사에게 요구했다. 춤을 추려니 반주를 좀 해주게나. 성주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소? 태사는 냉랭하게 받았다. 그 음악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범소는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연회가 끝났다. 경공이 물었다. 경들은 대체 무슨 일이오? 대국의 사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공손히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다니 말이오. 이거 피곤해지는 거 아니오? 안영이 아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범소 그분은 예의를 모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군주와 신하는 같을 수 없는데 범소는 군주의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주의 술잔을 새 잔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군주와 신하는 같은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 좀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사가 말을 받았다. 성주의 음악은 천자의 음악이니 신하가 그에 맞춰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들려줄 수는 없지요. 범소는 귀국하여 평공에게 보고했다. 제 나라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나라 군주를 모욕하려 했지만 안영이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 나라의 예를 교란하려 했지만 태사가 알아차렸습니다. 제 나라가 현명한 신하가 있더란 말입니다. 공자가 소문을 듣고 존평했다. 술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천리 밖의 침략자를 좌절시킨다더니 안영이 그런 분이었구나. 술잔이 오가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에 제나라는 진나라의 침략 의도를 저지했고 천리 밖의 적군을 물리친 셈이니 이런 것이 곧 상병 벌모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여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다. 춘추시대의 일이다. 진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했다. 진나라 장군 조순이 군대를 이끌고 방어했다. 상군자 유변이 건의했다. 진나라 병사는 멀리 원정을 온 것이니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도량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지어 견고하게 방어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나라는 공격할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어 난처해졌다. 진나라 군주가 사회에게 대책을 물었다. 사회가 건의했다. 유변의 전략일 겁니다. 진나라 장수 중에 조천이란 자가 있는데 조순의 조카이고 또한 진나라 군주의 사이랍니다. 그 자는 병법에 대해 좀 알고 군주의 총애를 받아 교만하여 용감하긴 하되 경솔합니다. 그 자는 유변이 상군좌가 된 것을 무척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천의 군대를 귀찮게 건들면 그 자는 성격을 못 이기고 출전할 겁니다. 사회의 계략이 적중했다. 과연 조천은 병조를 이끌고 뛰쳐나와 공격했다. 진나라 군대를 추격했으나 따라잡지는 못했다. 조천은 귀대하여 크게 화를 냈다. 군량미를 먹고 갑옷을 입은 이유는 나가서 적을 죽이라는 것이다. 적이 다가왔는데도 싸우지 않고 방어만 하다니 지금 뭣들 하는 짓인가? 부관이 아뢰었다.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천이 소리쳤다. 나는 다른 장군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싸우지 않겠다면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조천은 휘하 병조를 이끌고 다시 출전했다. 조수는 조천이 출전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마음이 급해졌다. 만일 적군이 조천을 생포라도 하여 귀국하면 그들은 개선하는 셈인데 정작 본인은 총사령관으로서 군주에게 뭐라고 보고할 것인가. 조수는 어쩔 수 없이 정군을 이끌고 출동했고 조천을 구조하여 귀대했다. 적의 전략을 차단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다. 구수는 적국의 참모를 직접 죽여서 적의 저항을 의지를 깨뜨렸다. 안영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기를 해결했다.
사회는 적국의 전략을 사후에 깨뜨려 진퇴양난의 공경을 해결했다. 모두 상대의 전략을 차단하거나 무력화했던 상별 범모의 사례이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전략을 세워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출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 좌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장 전략을 세워서 준비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길 바라기보단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잠재력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시도하고 실패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실패로 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를 알면 한 번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꿈이 있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힘, 당당한 말이죠. 타인의 시선과 말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배우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매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믿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깊이가, 시선이 넓어집니다. 힘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타인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00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1,000조가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갈 꿈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설레이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명품, 돈, 명차, 이런 것들이 과연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 찾으려고 합니다. 등잔 밑에 있는데 말이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말이죠. 나이트 형제도 날고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꿈이 있으니까요.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미쳤다는 소리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나를 믿어주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전문 지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트 형제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뿐더러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찾으면 원하는 걸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핑계일 뿐인 거죠.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실패에서 배우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꿈을 꾸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